네,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올림퍼스 고난도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공통수학 1 1학년 과정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는 경우의 수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88페이지에 이제 변별력을 만드는 1등급 문제라고 약간 이제 어려운 식의 문제가 이제 구성이 좀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1등급 문제까지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니고요.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하고 한번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로 몇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는 이제 기존에 요 바로 전 단원까지 다루는 어떤 대수적이고 함수적인 문제랑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죠. 특히 이제 경우의 수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순열과 조합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 순열보다 이제 조합이 이제 보다 더 중요하고 자세하게 좀 생각을 좀 다양하게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차근차근 개수를 논리적으로 잘 헤아리는 게 그게 이제 경우의 수 단원의 이제 목적이고요. 경우의 수에서 몇 가지 이제 테크닉한 점 빼면은 사실 이제 고지식하게 문제를 예쁘게 접근을 해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생각을 유연하게 해볼 필요도 있고요. 굳이 꼭 답지처럼 굳이 고집스럽게 풀지 않아도 되니까 자기가 논리적으로 잘 생각을 해서 답을 맞췄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열린 마음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47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46번은 뭐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7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연수 m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유겸장의 종이를 2장 또는 3장 또는 6장씩 묶으며 나누는 경우의 수가 21대 m값 구하세요. 뭐 종이를 묶어내는 남은 종이 없고 감금이 없는 종이도 존재하고 뭐 등등등 구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조건이 써 있습니다. 간단하게 칠판에 제가 써놨어요. 자연수가 m이고 6의 m장, 2장, 3장, 6장을 사용하고 그런 경우의 수, 나누는 경우의 수가 21이다. 당연히 이런 문제는 이제 보면 2장짜리를 이제 몇 묶음, 3장짜리를 몇 묶음, 6장짜리를 몇 묶음 만들겠구나 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문자는 이렇게 설정이 될 수밖에 없죠. 2장을 A 묶음 하고 얘를 B 묶음, 얘를 C 묶음 이렇게 사용하겠구나. 이 정도는 당연히 세팅이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세팅이 되고요. 이때 이 ABC가 이제 뭔지 생각을 좀 해볼 겁니다. 즉, 2장짜리가 A 묶음이니까 얘가 1.5, 2.3 이런 소수나 분수 이런 건 안 되겠죠. 자연수나 정수도 0까지는 가능합니다. 0 또는 자연수, 0 또는 자연수, 0 또는 자연수가 ABC의 정체예요. 항상 이제 이런 게 경우의 수에서는 중요합니다. M은 자연수니까 M은 0은 아니에요. 1부터 시작할 수 있죠. 하지만 ABC는 0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0부터 가능한 거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는 표현하죠. 아닌 정수. 근데 아닌 정수가 별게 아니라 0부터 시작해서 1, 2, 3 이렇게 간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식은 간단하게 하나 세울 수 있어요. 총 합해서 6m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2장짜리가 A 묶음, 3장짜리가 B 묶음. 2장짜리가 A 묶음 있으면 여기에 들어간 그런 애들은 2A장이 있겠죠. 그래서 2A장. 여기는 3A장, 3B장이 있겠네. 그래서 3B장. 여기는 6C장이 있겠고, 6C장. 이게 총 그 자연수 M의 종이의 개수가 될 겁니다. 그 종이의 개수가 총 몇 장? 6m장이 나온다. 그래서 얘가 6m 이렇게 식이 구성이 될 거예요. 됐죠? 간단하죠? 자, ABC가 이제 음안이 정수니까 ABC가 다 0이 될 수도 있지만 0이 되면 안 됩니다. 0, 0, 0 되면 종이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 자연수 M은 1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최소 6장부터는 나와야 되니까 사실 ABC가 동시에 0일 수는 없는 거고 A만 단독으로, B만 단독으로 0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식이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알겠습니다. 이 47번 문제가 요 1등급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뒤에 있는 모든 문제보다 이게 좀 제일 어려워 보입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누는 경우의 수가 21이라고 나옵니다. 나누는 경우의 수. 그럼 경우의 수가 21 이게 뭐예요? ABC의 순서상이죠. 즉 2장짜리 몇 묶음, 3장짜리 몇 묶음씩 나누는 그 몇 묶음의 수, 즉 A와 B의 C의 순서상의 개수가 총 다 세봤더니 21개더라. 그때 M은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문제가 사실 이렇게 문제 파악하는 것도 이제 쉽진 않고 막상 해결 자체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보고 ABC의 순서쌍을 구하는 건데, 자, 만약에 이 문제에서 2A 플러스 3B 플러스 6C가 예를 들어서 뭐 30이다. 아, 이러면 쉽죠. 숫자가 이렇게 정해지면, 자, 개수가 제일 큰 것부터 우리가 기준을 잡잖아요. C가 1일 경우, 그때, 자, 다시요. C가 0부터 가능하네요. C가 0인 경우, B가 0이면 A는 15. 그래서 15,0,0이 순서상 하나 나오고, 또 C가 0인데 B가 1이라면 얘 빼면 얼마? 27 되니까 안 되죠. 2A가 짝수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안 되고. 6 빼면 얼마예요? 그 6 빼면 24니까 A가 12. 그럼 12,2,0. 이렇게 해서 순서쌍을 이쁘게 헤아릴 수 있습니다. 세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얘가 숫자가 아니니까 지금은 좀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가 아니어서 골치 아플 뿐이지 사실 문자로 써 있어도 개수 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대신 그 개수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문자로 표현될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자, 1, 2, 3, 자, 10까지 이렇게 수가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55라고 실제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1부터 2, 3 해가지고, 자, K까지, K 자연수입니다. 1보다 큰 자연수라고 치면 K까지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할 때 몰라요 라고 대답을 하면 안 되지.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면 뭔가 식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K에 K 플러스 1,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개. 자, 그러니까 문자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문자를 이용해서 개수를 표현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6M이라고 돼 있다고 일단은 놀라지 맙시다. 물론 이제 어려운 작업이 되겠지만 놀라지 맙시다. 그래서 A, B, C 어떤 개수를 다 세보면 그게 이제 21가지 순서쌍의 개수가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고, 자, 이제 요 문제만 이제 보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식만 보고. 자, 가장 내 눈에 먼저 띄는 거는 어떤 게 띄냐면 A, B, C가 0 또는 자연수, M도 자연수. 이게 다 자연수의 세계야. 정수의 세계란 말이야. 자, 이쪽은 자연수의 세계. 따라서 이 합도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지. 자연수면 우리가 비교적 생각하기가 쉽고 경우의 수는 다 자연수니까 마음을 열고 공부를 좀 편하게 생각하고 좀 해봅시다. 내일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6과 이 6이야. 그럼 이 6과 6을 조금 처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는 생각해 볼 만해요. 3B는 6C 이항하고 6을 뽑아내면 M-C,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자, M-C도 뽑았어. 얘도 자연수 이렇게 나오겠죠. 또는 얘까지는 저기도 되겠네요. 그 0도 가능하겠네요. 이 자연수와 이 자연수가 같다면 C가 M이라면. 그런데 요 C는 M보다는, M과 C를 비교하면 M보다는 C가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C가 더 크면 안 되죠. C가 만약에 더 크게 되면 얘가 음수가 돼버리잖아. 그 음수가 되면 얘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말이 안 되지. 자, 따라서 이제 이런 조건이 하나 숨어 있다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좀 옆에다 쓸까요? 위에다 쓸까요? 자, M과 C 비교하면 이런 대소관계는 일단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될까가 조금 문제인데, 요거를 사실 조금 이제 나머지 정리 같은 데서 충실하게 공부하는 학생들, 또는 사실 이제 이거는 어떤 뭐 KMO나 뭐 이런 경시대 또 수학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굉장히 또 이제 기계적으로 풀죠. 뭐가 있냐면은, 자, 나머지 정리 같은 데서도 보면, 자, 우변을 보면 6의 배수입니다. 그럼 좌변도 6의 배수가 나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A가 3의 배수, B가 2의 배수라는 게 그냥 보여. 자, 나머지 정리 같아서 공부를 했다면 그렇게 보이고요. 또는 사실 중학교 문제에서도 이 문제가 가끔 고난도 문제로 등장은 하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식을 정리하면 이 6으로 한번 양변을 나눠볼게. 왜 나누냐고 묻지 마세요. 그 중학교 때 고난도 문제에서도 그런 식으로 자연수 조건을 찾아가는 그런 식들의 변형이 있었어. 자, 그래서 6으로 나눠보면은 2A 플러스 3B가 M-C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M-C가 다시 말하자면 뭐라고요? 아닌 정수. 그러면 2A 플러스 3B는 6의 배수에 된다는 거잖아. 그럼 얘가 6의 배수가 된다는 뜻은
얘도 6의 배수, 얘도 6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 얘기니 A가 3의 배수, B가 2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고. 이 6과 약분이 돼서 사라져야 되니까 6분의 2A가 자연수 또는 정수, 6분의 3B가 정수가 되어야 하니 A와 B의 정체가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A를 3P라고 쓰자, B를 2Q라고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하자. A가 3의 배수, B가 2의 배수라고 생각을 하자. 이때 PQ는 다시 음화인 정수. 자, A와 B의 어느 정도의 형태가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자, P와 Q를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P와 Q를 생각할 건데, P가 정해지면 A가 자동으로 하나가 정해지지. Q가 정해지면 B가 하나 정해져. 즉, PQ와 A, B는 1대1 대응을 하게 돼. 뭐 1대1 대응도 사실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따라서 A, B, C의 순서쌍의 개수나 P, Q, C의 순서쌍의 개수는 거의 뭐 같을 겁니다. 개수는. 그러니까 그 이 개수도 21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제 A, B 생각 안 하고 P, Q, C를 생각해 볼게요. 자, A 자리에 B 자리에 넣어서 대입을 해보면 6P 플러스 6Q, 6으로 약분하면 P 플러스 Q는 M-C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요거는 조금 다룰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식이 되고요. 이게 앞에 개수가 없었잖아 벌써. 개수가 없어지니까 조금 다룰 만한 식이죠.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당부한 게 있었지. 자, P 플러스 Q가 자연수다. 만약에 여기에 10이라고 딱 써있다면 P 플러스 Q, 얘가 음화인정수가 10. 그럼 P가 0이면 얘가 10, P가 1이면 얘가 9. 그건 금방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M-C가 문자로 써서 내가 조금 답답했던 거야. 자,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문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계산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도전 한번 해봅시다. 자, 그걸 한번 바라볼게요. 자, P 플러스 Q는 M-C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식에서 변수를 한번 볼게. 이 A, B, C는 변수잖아. 다시 말해서 P, Q, C가 변수잖아. 얘가 막 변해. 그러니까 P가 0일 때 Q가 10이고 막 이런 식으로 변하잖아. 두 개가 변하잖아. 근데 M은 상수입니다. 그래서 M이 상수 변하지 않으니까 M 값을 구해라. 문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런데 변수가 또 있지. 뭐가 변수냐면 C가 변수야. C도 변하잖아. 그러니까 C가 같이 변한단 말이야. 우리가 문자가 3개, P, Q, C가 변하는데 이 식에서 P, Q, C를 동시에 다 변화시키는 건 어려워. 항상 앞으로도 수능 볼 때까지 뭔가 문자 3개가 변하는 그런 세계에서는 하나는 고정시키고 2개만 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2개 중에서도 나머지 하나가 고정되고 그 하나가 변한다고 생각하고 점점 변하는 개수를 줄여나가야 돼. 하나가 고정됐다고 치고 그 다음 단계를 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C를 생각을 해봐야겠지. C가 음화인정수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등등등 올라갈 거야. 자, C를 한번 고정시켜 놓고 생각을 할 거야. 자, 첫 번째 볼게요. C가 0인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P 플러스 Q는 M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한번 식을 봅시다. 자, P가 0이면 Q가 얼마 나와야 돼? M 나와야겠지. 자, P가 1이면 Q가 M-1. 그럼 2개 더해서 다시 M 나오니까. 자, 2면 M-2. 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쭉 나가다가 P가 얼마까지 커질 수 있어? M까지 커질 수 있겠지. 그러면 Q가 0 나와. 그러면 P와 Q가 결정이 되겠지요. 즉, 내가 P, Q, C의 개수를 세는 거잖아. 그러면 P가 0, Q가 M, C가 0. 0,M,0이 바로 이 첫 번째 경우란 말이야. 두 번째 순서쌍은 1,M-1,0이 두 번째 경우. 그러면 이렇게 쫙 순서쌍이 나올 때 이게 도대체 몇 개 있냐고요? 몇 개 있냐고요? 순서쌍의 개수. M개가 있지. M개가 아니라 M 플러스 1개가 있지. 자, 0, 1, 2, 3, 4, 5, M. 자, 이 0 빼면, 요 0 빼면 요게 M개야. 1부터 M까지가 M개. 1부터 M까지가 M개. 근데 0 한 가지가 더 있으니 M 플러스 1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순서쌍이 M 플러스 1가지야.
일단 그렇게 됐고, 문자로 표현됐으니까. 자, 두 번째 볼게요. C가 1인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P 플러스 Q가 M-1 이렇게 나오겠지. 자, M-1. 그러면 다시 P 플러스 Q의 순서상을 볼게요. P가 0이면 Q가 얼마 나와야 돼? M-1 나오면 되겠지. 두 개 더하면 M-1. 자, 얘가 1이면 M-2.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P가 얼마까지 갈 수 있어? M-1까지 갈 수 있네. Q가 0이고. 됐죠? 요거는 몇 가지입니까? 0부터 M-1까지야. 자, 0 빼면 요게 M-1까지인데 여기다 한 가지 더 더하니 M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 정도 해도 대충 이제 뭐 마지막 단계하고 가도 되는데 연습이니까 조금만 더 해볼게요. C가 2인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P 플러스 Q는 M-2 이렇게 되겠고요. 자, P가 0이면 Q가 M-2 이렇게 가겠죠? 그러다가 P가 얼마까지? M-2까지 가면 Q가 0 나옵니다. 이거 몇 가지예요? M-2에 1 더해서 M-1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마지막 단계로 한번 가봅시다. 자, C가 0, 1, 2, 3, 4 쭉 커지다가 C가 얼마까지 커질 수 있다고요? M까지 커질 수 있다고. 그래서 C가 M인 경우 한번 따져볼게요. 그럼 P 플러스 Q가 M이니까 0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P가 0, Q가 0 한 가지밖에 없죠. 자, 지금 파란색으로 써있는 동그라미 M가지, 이런 경우는 M가지,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에서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자, 이런 게 다 가능한 경우입니다. 자, 또는 얘, 또는 얘, 또는 얘, 또는 얘. 자, 합의 법칙이 사용되겠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합하면 2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M 플러스 1 더하기 M 더하기 M-1 더하기 M-2 더하기 M-3 더하기 점점점 해서 5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이게 21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해가지고 M-1 더하기 M 더하기 M 플러스 1 1부터 M 플러스 1까지 자연수를 다 더해서 21이 나와야 된대. 얘가 그래서 21이 나와야 된다. 그게 경우의 수가 21이니까. 보면 알겠지만 너무 많이 더하면 20일 넘어가 버리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써 있지만 형식상 내가 선생님이 쓴 거고 20일 적당하게 나오는 데까지 한번 합해 보면은 이거만큼 합하면 이게 10이잖아요. 상식이잖아요. 초등학교 때 상식 10. 그 5, 6 더하면 11이잖아요. 끝났네 벌써. 여기까지만 더하면 20일 나오네요. 결국 M 더하기 M 플러스 1이라고 이 끝나는 마지막 항에 마지막 요 애들의 모습이 얘네들이라는 거지. 요게 M이고 요게 M 플러스 1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즉 M이 5라는 거지. 자, 그래서 답이 5, M값 구하는 거죠? M값 구하니까 답이 5라고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다시 보면은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자, 포인트들을 좀 잠깐 보면 일단 이 식은 다 세웠을 거야. 여기까지는. 이 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점이고요. 이 식은 일단 6, 6 같은 애들이 보이면 이렇게 한번 묶어 보실 생각까지는 아마 학생들이 조금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보기에는 좀 고난도 문제가 학습이 좀 안 돼 있는 학생은. 자, 개수를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 이쪽이 6의 배수가 보이면 이쪽도 6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수학적 마인드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식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시고. 자, 두 번째 단계는 문자가 돼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변수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그 C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가면서 문자를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표현해보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M이 5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4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 2, 3, 4, 5 자연수가 적힌 5개의 공이 들은 상자에서 공을 한 개씩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힌 수를 차례로 A, B, C, D라 보자. 자, 이런 식이 만족되는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괄호가 몇 개가 곱해져? 5개 곱해져 있고 5개가 0이 아니래. 자, 요거 사실은 많이 이제 이거는 대수적인 함수 방정식 풀 때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죠. 얘가 0이라면 이건 뭐 어떻게 쓰는 겁니까? A가 1이거나 또는이죠. B가 2거나 C가 3이거나 또는 D가 4거나 또는 E가 5거나 이런 얘기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아닌 경우는 내가 어떻게 쓸 거냐는 거야, 답에. 그러면 이제 이게 혹시 이제 2학기 선행이 된 학생들은 이제 뭐 다 잘 알겠지만 뭔가 부정에 대한 얘기를 써야 되잖아. 그럼 이 답도 부정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 말은 A가 1이 아니고 B가 2가 아니고 C가 3이 아니고 D가 4가 아니고 E가 5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등호가 아닌 걸 푸는 거는 방법이 똑같죠. 답이 이렇게 그냥 답 써놓고 찍찍 그으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또는이 아니야, 이게. 자, 이 또는도 바뀝니다. 또는도 and로 바뀌죠. 5의 반대는 and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너에게 그냥 해주고 있는 말은 이런 방정식 하나 봤다는 얘기는 그냥 말만 얽히 쓴 거고 이런 얘기지. 내가 5개 공을 1, 3, 4에서 뽑았는데 A는 1이 아니고 B는 2가 아니고 그리고 C는 3이 아니고 D는 4가 아니고 E는 5가 아니다. 자, 그럴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경우의 수를 쓸 때 흔히 자, 내가 공을 뽑았는데 A는 1이고 B는 2고 이런 게 뭔가 해당 사항이 있을 때를 많이 경우의 수를 따져. 근데 이건 오히려 A를 뽑았는데 A는 1만 아니면 돼. A가 2가 나와도 되고 3이 나와도 되고 B가 2만 아니면 돼. B가 1이 나오거나 B가 4가 나오거나 다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해당하는 게 아닐 때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있어.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이런 순열이 있죠. 이제 이걸 교란 순열 또는 완전 순열 이렇게 부릅니다. 교란 순열이나 완전 순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결국 교란 순열, 완전 순열 이거 물어보는 얘기죠. 흔히 이제 이런 거 많이 예제로 많이 나오죠. 학생이 1, 2, 3, 4, A, B, C, D 5명의 학생이 있다. 그럴 때 자, 시험 본다고 이 5명이 핸드폰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핸드폰 5개를 걷어왔어요. 그러고서 시험 끝나고서 나눠주는데 선생님이 그냥 눈 감고 무작위로 나눠준 거야. 그럴 때 A는 자기 핸드폰을 받지 않고 B도 자기 핸드폰 받지 않고 C도 안 받고 D도 안 받고 E도 자기 핸드폰을 받지 않을 경우의 수는 얼마입니까? 이런 거. 이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교란순열, 완전순열 문제죠. 자기가 아닌 거를 선택되는 아닌 것만 해당 사항이 없는 것만 선택되는 경우의 수. 자, 그런데 요건 안 풀 거예요. 그 답지를 보면요, 수영도를 이용해서 아마 잘 풀었을 겁니다.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수영도로 푸시는데요. 자, 이런 교란순열이나 완전순열은 학교에서 가끔 종종 나오는데 문제 딱 읽어보면 아, 이거 교란순열이네, 완전순열이네, 감이 오지? 이 감이 안 오면 안 되는 거고, 공부가 어느 정도 된 학생은 딱 보자마자 교란순열, 완전순열이고, 이 교란순열은 경우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외우세요. 외워서 푸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변수가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자기 핸드폰이 A예요. 그럼 A라는 학생이 자기 핸드폰을 받지 않을 경우 수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없지요. 빵 가지입니다. 빵 가지. 0가지예요. 어떻게든 자기 핸드폰 받을 수밖에 없잖아. 핸드폰 주면. 자, 2 학생이 있어요. A는 스몰 A 핸드폰, B는 스몰 B 핸드폰을 갖고 있을 때 이 학생들이 자기 핸드폰을 눈 감고 받을 때 다른 핸드폰을 받은 경우, 그러면 딱 한 가지밖에 없지. A는 B를 받고 B는 A를 받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보는 거예요. 그럼 그 3명이 있을 때 3명이 서로 다른 교란순열을 경우의 수를 세보면요, 2가지가 나오고요, 얘는 9가지가 나오고요, 얘는 44가지가 나옵니다. 자, 변수 5개, 서로 변수 5개의 교란순열의 경우의 수는 44. 자, 이 문제 답 44입니다. 자, 이렇게 그냥 0, 1, 2, 9, 44를 외우세요. 시험 문제는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5가지. 왜냐면 4가지 정도도 수영도 그리기도 쉽고 금방 나와.
근데 이제 5가지는 수용도도 조금 그려야 되고, 이것도 몇 가지 뭐 곱도 좀 해야 되고, 이런 경우 몇 가지, 11가지 곱하기 4, 4가지가 나올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11 곱하기 4해서 그거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참고로 6개 변수 안 나옵니다. 이거 2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수용도로는 해결하기 힘드니까 안 나옵니다. 그냥 그거 대부분 다 44가지야. 어떤 문제든. 모르겠으면 찍으세요. 44라고 완전수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는 숫자 0, 1, 2, 9, 44. 뭐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 뭐 이렇게. 자, 0, 1, 2, 9, 44. 숫자 외우시고요. 답입니다. 44. 넘어가겠습니다. 네,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7개 영역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칠하려고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조건 쭉 나오죠. 한 영역에 한 가지 색감을 칠하고 이웃하는 건 다른 색으로 칠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익히 많이 봐왔던 조건이니까 바로 문제를 좀 보겠어요. 사실 이제 이 그림은 약간 좀 대칭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뭐 이렇게 서로 회전시켜서 같은 경우는 뭐 같은 경우로 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뭐 나중에 배우는 확률 통계 시간에 배우는 원순열과는 이제 관계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냥 요 배치된 그 모습 그대로 한번 문제를 한번 바라볼게요. 문제에서 빨파노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A 색깔, B 색깔, 뭐 C 색깔, 이렇게 3가지 색깔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니네가 이제 페인트를 칠한다고 하면 뭐 어디부터 칠할래? 색 칠하기는 가장 많은 면과 맞닿고 있는 그런 면부터 칠하는 게 순서죠. 당연히 1번부터 칠하기 시작할 거야. 나는 1번 칠할 거야. 그리고 and 어디를 칠하겠습니까? 2번 칠하기 시작하겠죠. 2번에 이제 붙어 있는 것부터 색칠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2번 칠하고 4번도 칠하고 6번도 칠해야 되는데, 2, 4, 6은 서로 관계가 없어. 서로 붙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2, 4, 6에 칠할 수 있는 색깔, 그러니까 2번에 몇 가지 색깔 칠할 수 있어? 2가지지. 왜냐면 1번 칠한 건 못 칠하니까. 1번에 만약에 A를 칠했다면 2에는 B나 C를 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가지밖에 없어. 4번도 B나 C, 6번도 B나 C밖에 못 칠해. 만약에 1번에 A를 칠했다고 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2, 4, 6을 이제 나는 칠하는 걸 생각을 해볼 거야. 3부터 7부터 생각하지 않습니다. 2, 4, 6을 한번 칠하는 걸 생각을 해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칠할 텐데, 3번 칠할 때는 조금 좀 이상해. 왜냐면, 자, 1번이랑은 관계가 없어. 1번이랑은 연결된 게 아니니까 2번과 4번에만 영향을 받겠지. 만약에 3번에 이제 몇 가지 색깔을 칠할까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1번에 A라는 색깔 칠했어. 2번에 B라는 색깔 칠했어. A는 못 칠하니까. 4번에 A만 아니면 되는데, B를 칠하면 2번이랑 색깔이 같아버리면 3번에는 이제는 B만 아니면 되니까 A나 C 2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습니다. 2가지. 그런데 4번에 B가 아니라 C를 칠해버리면 3번은 B도 안 되고 C도 안 되니 A 이거밖에 못 칠하지. 그럼 한 가지밖에 안 돼. 이상하네. 3번에 2가지가 되는지 1가지가 되는지 아리까리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 조금 겪어봤죠. 어디서 겪어봤는지 이런 거는 많이 겪어봤잖아. 자, 이렇게 색칠하는데 가운데를 먼저 이렇게 칠하고요. 여기 칠하고 여기 칠하고 여기 칠하고 여기 칠해야 되는데, 얘 칠할 때 얘랑 색깔이 같은 경우가 있고 얘랑 색깔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경우의 수가 좀 갈리는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 중학교에서 배우죠. 이런 것도 중학교에서도 나오고 고등학교에서 꼭 알아야 되는 문제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여기 등장을 한단 말이야. 7번도 마찬가지고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의 수들은 다 뭐야? 결국 2번과 4번이 색깔이 같냐 다르냐, 이거 가지고 이제 얘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 2번과 6번이 색깔이 같냐 다르냐, 6번과 4번이 색깔이 같냐 다르냐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2, 4, 6, 7하고요. and 3, 7, 5, 3, 5, 7, 3번, 5번, 7번 이렇게 칠하는데요. 얘 칠하는 게 얘랑 조금 연관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어야 해.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제 경우의 수를 쓰기 시작할 텐데, 경우의 수는 항상 뭔가 선택하고 그리고 그걸 나열하는 이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선택하면서 나열하는 건 동시에 생각하는 건 순열이기는 한데, 순열은 일반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뽑아놓고 걔들을 어떻게 나열할지를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1번 칠하는 건 경우의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그냥 쓰고 시작할게요. 1번 몇 가지 있습니까? 3가지 있죠. A 아니면 B 아니면 C 셋 중에 하나 칠하고 그냥 끝나버릴 거잖아, 얘는. 1번은 신경 쓸 거 아니야. 자, AND는 곱의 법칙 곱할 겁니다. 자, 2, 4, 6 칠하는 걸 생각을 해볼게. 2, 4, 6번 칠하는 거. 근데 이제 2, 4, 6번 칠할 건데 지금 우리가 뭘 봤냐면 얘가 같은 색깔인 경우, 얘가 같은 색깔인 경우를 생각해 볼 거고 다른 색깔인 경우를 생각해 볼 거야. 근데 우리가 2번이든 4번이든 6번이든 칠할 수 있는 경우는 색깔은 몇 가지밖에 없어. 2가지밖에 없어, 어차피. 그러면 또 좀 웃기네. 자, 2, 4, 6번이 만약에 색깔이 다 같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 2, 4, 6번이 3개가 색깔이 다 다를 수가 있나? 그럴 순 없어. 내가 색칠하는 게 색깔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야, 2, 4, 6번 봐봐. 색깔이 만약에 B로 같은 경우 또는 CCC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접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B로 같으면 여기 두 가지 다 칠할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어디 갔어? 이렇게 되면 다 B라는 색깔로 같으면 3번에는 A도 칠할 수 있고 C도 칠할 수 있고 얘도 A도 칠하고 C도 칠하고 얘도 A도 칠하고 C도 칠합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색깔이 같은 경우 쉽게 판단 가능하고요. 색깔이 3개가 동시에 2번, 4번, 6번이 다 다를 순 없지만 색깔이 2개밖에 없으니까, 남은 색깔이 2개밖에 없으니까 셋 중에 하나는 다르고 2개는 같고 이런 경우는 있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자, 1번에 A를 칠했습니다. 2번에 B를 칠하고요. 4번도 B인데 6번은 C야. 이렇게 2번, 4번 색깔이 색 중에 하나만 다를 수는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3번에는 2가지 칠할 수 있죠. A나 C나. 근데 이렇게 되면 BC, 7번과 5번은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따라서 6번만 색이 다르거나 2번만 색이 다르거나 4번만 색이 다르거나 이럴 수 있다는 얘기네. 자, 그럼 다시 2, 4, 6. 요 경우는 크게 몇 가지밖에 없어. 크게 2가지밖에 없어. 3개가 색깔이 같은 경우 또는 3개 중에 하나만 색깔이 다른 경우 이렇게 2가지밖에 없어. 그럼 2가지밖에 없으면 당연히 경우를 나눠서 차근차근 하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새 색깔 같은 경우. 자, 2, 4, 6이 색깔이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3가지 색깔이 같은 경우가 몇 가지 있죠? 2가지 있죠. B로 같거나 C로 같거나 2가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만약에 이렇게 B 같으면 여기 몇 가지? 2가지 칠할 수 있고 여기 2가지, 여기 2가지 칠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3번 칠하는 경우 2가지, 5번 칠하는 경우 2가지, 7번에도 2가지가 존재할 겁니다. 됐죠? 새 색깔 같은 칠하고 그리고 칠하고 됐네. 자, 이제 두 번째는 자, 세 부분 중에서 한 부분 색이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6번에 요 C라는 색깔 이렇게 칠했습니다. 6번에. 그래서 한 부분만 색깔이 다른 경우.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 세 2번, 4번, 6번 영역 중에 색깔이 다른 영역을 하나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볼 거야. 그게 몇 가지야? 3가지지. 자, 셋 중에 한 가지를 뽑는다 해서 3C라고 생각해도 되고 3CL 뭐 이런 것까지 굳이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3가지라고 생각해도 되죠. 이 3가지가 뭡니까? 3가지. 한 부분 색깔 다른, 색이 다른 한 부분을 선택하는 경우야. 그래서 6번이라고 선택을 했다고 치자고, 이렇게. 자, 선택하는 경우가 3가지입니다. 아직 색칠 안 했어. 선택만 한 거야. 그리고 색칠까지 해봅시다. 자, 내가 6번을 다르게 칠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경우가 몇 가지가 존재할까요? 2가지죠. B, C라고 칠해도 되지만 C, B라고 칠해도 되잖아요. 따라서 2가지. 이건 색칠하는 경우. 자, 색깔이 다른 한 부분을 선택하고 색칠하고 요게 한 부분을 색깔 다르게 색칠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리고 자,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CC 3은 두 가지 색깔 칠할 수 있네요. A나 B 칠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7번 같은 영역은 B와 C도 달라야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고 5번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즉 3, 5, 7 세 영역 중에 한 영역은 두 가지 칠할 수 있지만 나머지 두 영역은 한 가지밖에 이렇게 못 칠합니다. 그럼 1번과 2번은 뭐예요? 또는이죠. 5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3 곱하기 자 AND죠. 곱하기 자 얘 더하기 얘입니다. 얘 2에 16 더하기 요 더하기죠. 더하기 3이 6이 12 이렇게 식이 구성이 되겠네요. 28 38에 24 84가 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그냥 색칠을 가운데부터 이쁘게 해가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어떻게 나눠질까를 중간에 한 번만 좀 고민을 좀 해보면 비교적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54번 문제 좀 보겠습니다. 5개형이요. ABCD의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세 가지 색깔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해서 이렇게 칠한다 라고 나와 있고 A형과 E형에서 색이 다른 경우의 수를 P Q, P와 Q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빨판호 세 색깔 칠하기로 했으니까 선생님은 그냥 빨간색을 A, 파란색을 B, 노란색을 C, 그래서 ABC로 스몰 ABC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P부터 구할게요. P가 뭐냐면 이제 A 영역과 E 영역의 색이 다른 경우의 수를 P라고 하자. A랑 E가 색깔이 좀 달라야 된대. 그리고선 이제 이웃한 애들끼리는 색깔이 달라야 되고 조건이 이게 두 개 걸린 거지. A와 E가 색깔이 다르면서 A와 B, B와 C 다 이웃한 건 색깔이 다르고 이웃한 거 색깔이 다른 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니까 그거는 별거 아닌데 A와 E가 색깔이 달라야 된대. 그러면 A와 E가 색깔이 다른 경우가 사실 몇 가지 안 된단 말이야. 꼴랑 색깔이 세 가지밖에 안 되니까 AB, AC, BC, BA 이런 식으로. 그러면 A와 E의 색깔을 먼저 딱 고정시켜 놓고 세 개는 또 별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 개만 또 따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답지에 보면 수용도가 이쁘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내가 이제 P를 구할 건데 P를 구하는 법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A와 E를 칠하고 그리고 P를 구하는 법이 BCD 칠하고 이렇게 생각을 좀 먼저 해볼게. A와 E를 왜 먼저 칠하냐면 어차피 이웃한 색깔 다 다르게 칠하는 거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생각할 건데 A와 E가 또 특별히 색깔이 달라야 된다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B, C, D, E. 자 색깔을 칠하기 시작하는데 자 요 자리에 색깔 하나 집어넣을 거고요. 요 자리에 색깔 하나 집어넣을 겁니다. 그 두 자리에 색깔을 집어넣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을까? 세 가지 색깔 중에서 두 가지 색깔을 선택한 다음에 두 가지 색깔을 차례대로 배열을 해야겠지. 그래서 3, C 두 가지 색깔을 선택한 다음에 두 개를 배열해도 되지만 아니 그냥 나열하면서 바로 배열하는 게 바로 조합이었잖아. 순열이었잖아. 퍼뮤테이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 뽑는 게 세 개 중에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일단 요거 칠하는 경우가 세 개 중에 일단 두 개를 이렇게 뽑아서 나열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요 사이에 색깔을 뭘 집어넣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경우의 수로 곱하기 더하기로 해서 따져도 되지만 세 개밖에 안 되니까 간단하게 수용도를 그리면 훨씬 간단하게 문제가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먼저 여기와 여기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A를 집어넣고 여기 B를 집어넣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 사이에 색깔이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럼 B 자리에는 A가 못 오니까 B 아니면 C가 올 수 있겠네. 그죠? B 아니면 C가 올 수 있습니다. 자, B 다음에는 A가 오거나 C가 올 수 있겠지. A가 오거나 C가 오거나. A와 B 사이에 D에 칠해야 되는데 B도 못 오고 A도 못 오니 C밖에 못 오겠네요. C 다음에는 A밖에 못 오죠. B가 못 오니까. 자, C 다음에는 뭐가 올 수 있죠? A나 B 다 올 수 있죠? A나 B가 다 올 수 있네요. 이렇게. 자, A와 B 사이에서는 C밖에 못 오고요. B와 B 사이니까 이거는 다시 A나 C가 다 올 수 있겠네. 그지? 이렇게 올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사이에서
B, C, D 배열하는 게 몇 가지입니까? 5가지네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 자, 그러면 3P가 뭐죠? 3 곱하기 2잖아요. 곱하기 5가 이렇게죠? 3, 2, 6, 5, 30. 자, 그래서 P가 30이 이렇게 나오네요. P가 30. P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ABCD를 모두 색칠하는데 사용한 색의 개수가 2개인 경우가 Q래요. 자, 이거 뭐 간단하죠, 이거는. 왜 간단하냐면 색깔이 2개로 떨어지면 자, ABC에서 일단 첫 번째 내가 이 색을 일단 선택해야지. 어떤 색을 칠할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칠하면 되죠.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자, 2가지 색깔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얼마예요? 선택만 하면 됩니다. 순서까지 필요 없어요. 선택만 하면 되니까 3개 중에 2개 선택. 그리고 그리고 자, 칠하는데요. 자, 5가지 영역을 칠하는 거잖아. A, B, C, D, E 칠하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A와 B 2가지 색깔을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A, B, A, B, A 또는 B, A, B, A, B. 그러니까 A부터 칠해서 가나 B부터 칠해서 가나 딱 2가지 경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2가지 색깔 선택하고 2가지 페인트를 들고 있으면 그 2가지 페인트에 대해서 칠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있다고요. 3C1, 3, 3이 6 따라서 Q가 6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P, Q 다 구했죠. P-Q를 구하라 했으니까 P-Q는 24라고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수형들을 최대한 간단하게 그릴 수 있고 그냥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계산 좀 해놓고 뭐 그렇게 해서 문제 풀면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하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5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수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때 세 자리를 만들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가는 1의 자리 수가 홀수면 10의 자리는 짝수여야 된다. 나는 각 자리의 수는 합은 짝수이다. 간단한 문제긴 한데 이걸 이제 왜 풀어보려고 하면 이 가조건 때문에 그래. 가조건 때문에. 자, 다시 이제 짝수 홀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 조건 잠깐 보면요. 각 자리 수의 합은 짝수다. 홀수 짝수는 흔히 이제 여기서 많이 씁니다. 합이 짝수거나 아니면 곱이 짝수거나 뭐 이런 경우 많이 따지죠. 곱이 짝수가 되려면 짝수 곱하기 짝수가 짝수가 되는 거지. 근데 합이 짝수가 되려면 짝수 더하기 짝수도 짝수지만 홀수 더하기 홀수도 짝수입니다. 뭐 그렇게 되는. 그래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와 연산을 할 때 짝수가 나오는 경우를 홀수 짝수에서는 이제 많이 따지게 되죠. 결국 이제 그런 문제기는 하고 홀수 짝수를 따져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홀수는 1, 3, 5, 7, 9죠? 1, 3, 5, 7, 9 이렇게 5개가 있고요. 자, 이 문제에서 짝수는 2, 4, 6, 8까지 0 안 들어가니까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4개. 자, 이런 수들 가지고 내가 놀 거야. 근데 가번 조건에서 1의 자리가 홀수면 10의 자리 짝수래. 뭐 그런 거는 간단하게 문제가 얘기가 되지요. 자, 이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라고 치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라고 치면 1의 자리가 홀수면 예를 들어서 1의 자리가 만약에 3이 딱 들어갔어. 그럼 10의 자리는 짝수가 돼야 된다고. 뭐 4 같은 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알겠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항상 이 가랑 것 이런 조건을 잘 생각할 때 1의 자리가 홀수라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조건이 걸리는 거야. 야, 그러면 1의 자리가 홀수가 아니라 짝수면 어떻게 될 건데? 1의 자리가 짝수면 어떻게 될 건데? 조건 없습니다. 밑에 요 딸린 조건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도 된다는 뜻입니다. 짝수라면. 자, 그래서 가번 조건은 요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요것도 지켜야 돼. 나번 조건도 지켜야 되니까 요러면서 이걸 지키든지 이러면서 지키든지 2가지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노란색을 까먹으면 안 돼요. 요러면서 나번을 지키는 경우, 요러면서 나번을 또 지키는 경우, 요 2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시작을 해봅시다. 1의 자리가 홀수, 먼저, 요거를 선생님이 1번이라고 하고, 요걸 이제 2번이라고 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1번부터 생각해 봅시다. 1의 자리가 홀수면, 10의 자리 짝수. 뭐, 그건 아직 알겠어. 적당히 배열하면 되니까. 근데 각 자리 수의 합이 짝수래.
자, 그러면 합이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좀 생각을 해보면 홀수 짝수를 결국 더하게 될 거 아니야? 홀수 짝수를 더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홀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 홀수는 저기가 안 됩니다. 그 짝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홀수는 이런 경우는 제외하라는 얘기죠. 홀수가 2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 이제 짝수, 이렇게 홀수가 2개 들어가면 가능하네요. 다 합하면 짝수 나오네요. 홀수, 짝수 하면 안 되죠. 또 홀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되고요. 3개가 다 짝수면 가능합니다. 짝수 이런 건 또 가능하죠. 그러면 각자의 수가 다 합이 짝수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 자 시작을 해볼게요. 만약에 첫 번째 1의 자리가 홀수가 들어간다고 칩시다. 5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니까 1의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5개가 되겠죠. 자, 곱하기 10의 자리에 1의 홀수면 10의 자리에 반드시 짝수가 되니까 짝수 4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겠지? 4개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100의 자리도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홀수 집어넣고 여기다 짝수 집어넣었으니 홀수 집어넣고 짝수 집어넣었으니 나머지 한 자리는 또 홀수밖에 들어갈 수가 없지. 홀수가 2개가 들어가야 전체 합이 짝수가 나오니까. 근데 홀수를 내가 5개 중에서 하나 써먹었잖아. 그럼 홀수가 4개밖에 안 남겠네, 이제. 그래서 여기도 홀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홀수가 4개로 줍니다. 4, 5, 20, 80. 그래서 이런 경우가 80까지가 일단 나올 테고. 자, 두 번째. 자, 이제 여기가 홀수인 경우 따졌으니 짝수인 경우를 따져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짝수가 들어갑니다. 짝수. 짝수가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네요. 자, 근데 짝수가 들어가면 그 앞에는 조건이 없어. 홀수가 들어가도 짝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짝수가 들어가니까 얘 아니면 얘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짝수. 쉬운 것부터 해볼까? 자, 짝수가 들어가고 다 짝수가 들어가도 되네. 그럼 짝수 들어가고 다음 짝수 들어가고 다음 짝수 들어가고. 짝수 하나 써먹었으니 3개로 줄었을 테고 3개 중에 하나 들어가고 3개 중에 하나 들어가서 여기 하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럼 6, 4, 24 이렇게 나오고. 자, 요 경우도 가능하죠. 자, 여기 짝수가 들어가고 여기 홀수 들어가고 홀수 들어가고 이건 다 짝수가 되는 이런 경우 있고, 짝수가 4개가 들어가고요 홀수가 5개, 4개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그러면 4, 5, 2, 80 또 됐죠? 자,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가 이거네요. 자, 이런 경우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 이렇게 나오기도 해서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184가 나오나요? 16, 184. 그래서 답이 184가 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계산 자체는 쉽죠. 계산자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 요거 노란색 조건이 없는 경우까지 있으니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서 꼭 홀수, 이건 홀수로 정해졌을 때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홀수가 아닌 경우는 또 이런 경우니까 이런 경우도 한번 더 생각해서 2가지 조건을 각각 생각을 해보면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58번 문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8개 사탕과 서로 다른 7개 초콜릿을 남김없이 모두 서로 다른 ABC의 상자에 넣을 때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다음에 조건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여기 뭐 서로 다른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1학년 때는 다 서로 다른이죠. 자, 서로 다른 거 할 때는 크게 사실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근데 서로 같을 때가 조금 생각할 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런 거 말고. 자, 어쨌거나 사탕 8개, 초콜릿 7개를 나누어 담을 거고요. 자, 조건을 잠깐 볼게. 사탕 개수가 1인 상자가 있대. 그러니까 이제 사탕이 하나만 들어간 상자가 반드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반대로 또 사탕이 아예 없을 수도 있지. 어떤 상자는 상자가 없을 수도, 사탕이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나는 각 상자에 초콜릿이 적어도 1개 이상, 초콜릿은 또 없으면 안 돼. 상자마다 초콜릿은 다 하나씩 이상씩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합은 세 상자에 이제 사탕이든 초콜릿이든 합하면 5개다. 볼까요? 5개. 이제 15개가 어떻게든 들어가면 되고, 합하면 딱 15개 나오죠. 그러니까 이 15개를 5개씩 적당하게 분배를 하는데, 이런 식의 조건이 걸려 있으니 이렇게 분배를 해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 이제 이런 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 문제에서 이것 때문에 좀 쉬워지는 거죠. 합이 딱 5개로 정해지면 그냥 생각보다 개수가 많이 몇 개 안 나와. 자,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일단 사탕이 하나만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고 하니 이거는 상자
그러니까 사탕을 하나를 한번 넣어보고 나머지를 넣어보고 또 상자를 사탕이 하나 있는 상자를 또 한번 선택을 해보고 만들어보고 또 다른 걸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나누어서 분배를 해보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사탕을 한번 내가 나누어 볼게요. 일단 나누어 볼게요. 그리고 그에 맞게 초콜릿을 나누어 볼게. 그리고 자, 내가 나누기만 한 거야. 경우의 수 할 때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지? 선택하고 나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선택만 하는 거야. 내가 이종 사탕은 내가 집어넣어야지, 이 사탕 집어넣어야지, 이 초콜릿 집어넣어야지, 무리를 나누어만 놓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상자에 집어넣을 겁니다. 이게 성자가 서로 달라서 그래요. 사실 만약에 A, B, 그러니까 서로 같은 상자에 나누어 놨는다고 치면 사실 이렇게 분류만 하면 끝이야. 어차피 이 뭉탱이가 이 상자에 들어가나, 이 뭉탱이 똑같은 뭉탱이가 이 상자에 들어가나 똑같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내가 그 사탕하고 초콜릿을 나누어 놓으면 이 나누어 놓은 이 뭉탱이, 묶음이 이 상자에 들어가는지 이 상자에 들어가는지도 또 중요하게 됩니다. 뭐 어쨌거나 나누어, 그리고 상자에 넣어. 자, 요 과정을 좀 생각을 좀 해볼게. 사탕을 좀 나눠 볼게요. 자, 내가 사탕을 8개가 있는데 사탕 1인 상자가 있대. 1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대. 그러면 자, 이제 이거 사실 이제 자연수의 어떤 그 자연수를 이렇게 나누는 분배하는 방법을 공부해본 학생은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상자가 서로 다른 사탕을 1개와 7개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자가 3개, 이제 세 묶음을 어차피 만들긴 할 건데, 사탕은 안 들어있는 묶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 집어넣고 7개 다 집어넣을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7개는 안 됩니다, 얘 때문에. 근데 지금 이론 잠깐 설명을 하려고 1 더하기 7로 나눌 수가 있다고, 저 8이라는 자연수를. 당연히 1 더하기 1 더하기 6으로 나눌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물론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수를 막 나눠 나가는 거야. 근데 보면 알겠지만 얘도 다 안 되죠. 얘는 왜 안 됩니까? 7개 들어가면 안 되잖아. 어차피 합해서 초콜릿이 최소한 적어도 1개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초콜릿 한 자리. 그럼 사탕 입장에서는 최대 4개밖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사탕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얘도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안 되는 거고. 얘는 5개? 그것도 안 되지만, 야, 이게 상자가 3개밖에 없는데 이게 4개로 나누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8이라는 애를 1 더하기 몇으로 이렇게 한번 쪼개보자. 2뭉탱이든 한 뭉탱이를 쪼갤 수는 없죠. 1 더하기 하면 이제 쓸 수 없으니. 한 뭉탱이든 2뭉탱이든 3뭉탱이든 어쨌든 사탕을 조금 나누어 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탕 나누기를 색깔을 좀 집어넣을까요? 자, 8이라는 애를 1 더하기 자, 7은 안 되고 7을 또 쪼개면 2, 5, 3, 4는 되겠네요. 3 더하기 4 정도는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8 나오죠? 그리고 또 뭐 있나요? 1 더하기 2로 넘어가 버리면 이건 안 되잖아. 이거밖에 없네. 1개, 3개, 4개. 왜냐면 사탕 개수가 1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나오면 이거 안 되는 거고, 5개 넘지 않을지라도 안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끝났네. 없네. 이게 하나밖에 없네요. 간단하네요. 사탕을 나눕니다. 서로 다른 사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8명 있다고 치자. 사람은 다 다르니까. 학생 8명이 있는데 8명을 1명 그룹, 3명 그룹, 4명 그룹으로 나누래. 자, 니네가 선생님이야. 나누래. 그거 어떻게 나눠? 애들 선택하면 되는 거지. 8명 중에 1명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1명 선택 7명으로 줄었지. 7명 중에 3명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4명 남았잖아. 4명 중에 4명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사탕 나누는 경우의 수겠네요. 자, 8 곱하기 7, 6, 5, 3, 2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3, 2, 6 이렇게 약분하고요. 근데 이제 일단 여기 쓰고 8 곱하기 7 곱하기 5 요게 이제 사탕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초콜릿을 좀 나눠 볼게요. 초콜릿을 나눌 건데,
초콜릿은 사탕 지금 방금 나눴잖아. 1, 3, 4로 나눴잖아. 그거에 나누어서 합해가지고 5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초콜릿 입장에선 4개, 2개, 1개 이렇게 나눠야겠죠. 1개, 2개, 4개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이제 합이 5개가 맞춰지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초콜릿이 적어도 1개 이상 무조건 들어갈 수 있게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5가 없어서 그래요. 8을 5가 안 들어있게 나눴기 때문에. 그럼 초콜릿 나누는 경우가 뭐죠? 7개 있으니까 7개 중에 4개. 7개 중에 4개 나누시고. 그럼 4개 빼니까 3개죠? 3개 중에 2개. 3개 중에 2개. 그리고 1개 중에 1개가 초콜릿 나누는 경우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7C3. 7, 6, 5, 3, 2 곱하기 3C1 곱하기 1. 약분하면 7, 5, 3. 요게 이제 초콜릿을 나누는 경우 수가 될 테고요. 자, 그러면 내가 어찌됐건 새 뭉탱이를 만든 거야. 새 뭉탱이. 한 뭉탱이 묶음, 예를 들어서 사탕 하나, 8개 중에 하나 뽑아서 하나 그 자리에 초콜릿을 7개 중에 4개 뽑아서 합쳐서 5개 만들고, 나머지 7개 중에서, 사탕 7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3개 넣고, 그리고 나머지 초콜릿 중에 2개를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5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냥 뭉탱이가 새 묶음이 만들어진 거야. 그 새 묶음을 상자에 집어넣어야겠지. 그러면 그 새 묶음을 상자에 집어넣는 경우의 수, 이 3개를 나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3팩토리얼. 3개를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3 곱하기 2.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 다 엔드잖아요. 곱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그거를, 그렇지, 이런 소인수분해에 대한 스타일로 한번 생각을 해보래. 따라서 곱할 때도 이제는 소인수분해 해서 한번 곱해봅시다. 얘 2의 3승이잖아요. 2가 뭐죠? 얘 하나밖에 없죠. 2의 4승, 2의 4제곱 곱하기 3제곱 곱하기 5 2개 곱하기 7 2개 제곱.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에 쓸 테고요. PQRS가 요거죠. PQRS 이렇게 될 테니까 다 더하면 얼마인가요? 10인가요? 답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사탕, 초콜릿 서로 다르다. 그 다음에 바구니에 나눈다. 뭐 이런 문제 흔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각 단계별로 생각해서 잘 곱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61번 문제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숫자 이렇게 키패드가 있고요. 여기서 비밀번호 만든다고 하죠. 서로 다른 4개 숫자와 1개의 특수문자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해서 번호를 만들려고 한다. 자, 서로 다른 4개 숫자 선택할 거고요. 1개의 특수문자 선택하면 됩니다. 총 5개로 이제 문제 비밀번호 만들게 되겠네.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비밀번호를 만드는 경우가 k 곱하기 5팩토리얼일 때 k 값을 구하세요. 자, 가번이 뭐냐면 선택한 4개의 수합은 1 이상의 홀수이다. 숫자를 4개 이상 선택해야 되는데 사실 뭐 1 이상의 이거는 의미가 없죠. 왜냐면 서로 달라야 되기 때문에 0000 이런 거 뽑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1 이상은 무조건 4개 어떻게든 숫자를 뽑으면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고 요거를 좀 잘 봐야겠네. 4개 수합은 홀수가 일단은 나와야 돼. 그리고 이제 0은 또 맨 앞에 오면 안 된대. 0으로 시작되는 그런 비밀번호를 만들면 안 된대. 0은 짝수예요, 홀수예요? 짝수죠. 짝수의 이제 정의가 물론 자연수 세계에서 정의가 되지만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정수 세계까지 보면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으면 짝수입니다. 그래서 0을 짝수 범위에 넣을 수가 있지. 자, 그렇게 되면 어쨌거나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문제 중에 합이 뭐 홀수냐 짝수냐 이런 문제, 곱이 홀수냐 짝수냐 이런 문제, 결국 그 수 4개를 홀수 더하기 홀수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냐, 짝수 더하기 홀수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냐, 뭐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라. 뭐 그런 문제가 되겠지. 특수문자는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생각할 것도 없고, 자, 4개 숫자 이걸 어떻게 뽑는지 고민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보다 보면 내가 이거 나번 조건 없으면 맨 앞에 0으로 시작했다는 그런 경우의 수가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 내가 무슨 이제 숫자를 뽑아보다 보면. 근데 마지막 이거 나 조건은 뭐야? 그 중에서 하필이면 0이 맨 앞에 오르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거 빼라.
그건 빼버려라 하는 그 얘기겠지. 전체 사건에서 이 사건 빼버리는 그런 방법으로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낮은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번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볼게요. 4개 수의 합이 1 이상인 홀수가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홀수가 뭡니까? 1, 3, 5, 7, 9까지가 홀수 5개가 있고요. 자, 짝수는 0, 2, 4, 6, 8 이렇게 또 5개가 있겠네요. 숫자 4개가 홀수가 나오려면 홀수 4개 더하면 홀수가 나오지 않지. 그러니까 합이 홀수가 나오려면 홀수 더하기 홀수가 짝수가 되기 때문에 홀수란 놈이 혼자 있어야 돼. 뭐 짝수 더하기 짝수만 4개 더해서 나올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홀수랑 홀수 3개를 더하고 짝수 하나만 더하면 이건 다 합이 홀수가 나오겠네요. 또는 두 번째 홀수가 하나고 짝수가 3개 더해지면 짝수에 홀수 하나 더해지니까 홀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경우 홀수가 이렇게 3번 더해지거나 1번 더해지거나 이 경우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가까이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하죠. 자, 2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내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뭐 뽑으면서 나열을 할 수도 있지만 홀수 3개 뽑고 짝수 1개 뽑고 그리고선 특수문자 하나 더 집어넣어서 나열할 거야. 선택 후 나열. 선택부터 먼저 합시다. 자, 홀수가 5개 중에서 난 3개를 일단 선택을 할 거야. 5C3. 그리고 짝수 5개 중에서 1개 선택할 거야. 곱하기 5. 특수문자 2개 중에서 1개 선택할 거야. 2가지. 됐죠? 선택 후. 그리고 자, 나한테 숫자가 몇 개 지금 내 손에 있습니까? 숫자 문자가 5개가 있습니다. 숫자 4개와 특수문자에서 5개 그걸 배열해야지 나열할 거야. 5팩. 자, 요게 이제 요 경우의 수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 문자 썼으니 계산 좀 잠깐 해볼게요.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계산을 해서 결국 k 곱하기 5팩토리얼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괜히 이런 거 풀지 마시고요. 가만히 냅두고 이 앞에 부분만 계산을 합시다. 자, 5C3이면 5C2니까 5, 4를 2로 나누겠죠. 이렇게 나눠도 되고요. 어쨌든 2, 5, 10, 10, 100이네요. 이거 100. 100 곱하기 5팩토리얼. 이렇게 나오죠. 자, 두 번째. 홀수가 하나 있는 경우지. 홀수, 짝수 이런 경우 생각해 봅시다. 홀수가 5개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뽑을 거예요. 5가지 경우의 수. 짝수 3개를 뽑아야겠네. 5개 중에서 3개 뽑았으니까 5C3. 그리고 특수문자 2개 중에 하나 뽑아서 배열하시고요. 걔가 다시 나열하니까 5팩. 이거 똑같지? 이거 100이겠지? 100 곱하기 5팩.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 더하기 얘니까 얘 또는 얘잖아. 또는이잖아.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니까 200 곱하기 5팩토리얼이 요 개수네. 그냥 나번 조건 없다면 4개 수 합하면 4개 수 합해서 1, 2, 3 홀수 요 조건만 지킨다면 모두 요런 경우의 수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0이 맨 앞에 오는 경우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는 생각을 좀 해볼게요. 0이 맨 앞에 온다. 0은 지금 짝수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만약에 요 경우라면 요 놈이 맨 앞에 딱 버티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첫 번째 짝수를 집어넣어서 그 0이라는 짝수 맨 앞에 오는 경우를 내가 좀 따질 거야. 0이 맨 앞에 오는 경우. 오지 않는 경우를 따지는 거 아닙니다. 다시. 자, 요 나분 조건에서 0이 맨 앞에 오는 경우를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0이 와요. 그럼 0이 짝수잖아. 그럼 나머지 3개는 홀수가 들어가야겠지. 홀수 이렇게 뽑으면 될 겁니다. 자, 0은 이미 뽑혔어. 그러니까 0 건드리는 거 아니야. 0 뽑고 홀수만 5개 중에 3개를 뽑을게요. 5C3 그리고 특수문자 2개 뽑고요. 그럼 0까지
0 빼고 0 맨 앞에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0 빼고 이 하나 둘 셋 특수문까지 4개를 나열해야겠지. 0은 맨 앞에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내가 0까지 나열해 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아까 얼마였어요? 53이 52니까 이게 10이잖아요. 그럼 10 곱하기 2 4팩토리얼인데 자 요거 10이니까 5 곱하기 2 곱하기 4팩토리얼인데 우리는 이 모든 연산을 5팩토리얼 어쩌고저쩌고 끝내야 되니까 이 5를 여기다 갖다 붙입시다. 그럼 5팩이 되겠지? 그러면 4 곱하기 5팩토리얼이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0이 맨 앞에 와. 여기 짝수 3개 중에 0이 맨 앞에 와. 그러면 짝수 2개와 홀수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짝수 2개와 홀수 하나만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자, 또 0이 맨 앞에 오는 경우, 또 짝수 홀수인 경우 생각해 봅시다. 자, 짝수가 0 빼고 4개 남았네. 4개 중에 2개 선택해야겠지? 짝수. 그리고 홀수가 5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 특수문자 하나 선택을 하고, 걔를 나열합니다. 특수문자까지 4개를 총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요거 4, 3, 2, 6, 6 곱하기 5인데 5는 여기에 붙여서 5팩 만들어야 되죠. 6이 12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 경우 0이 맨 앞에 오고 짝수, 홀수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0 맨 앞에 오고 짝수가 0 빼고 또 4개 중에 2개만 선택하면 되겠지. 그래서 4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하고요. 홀수 5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요. 특수문자 선택해서 나열합니다. 자, 여기다 특수문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4개가 있을 테니 또 나열 4팩. 이거 얼마죠? 있으면 6. 자, 요 5는 여기다 붙여서 5팩 만드시고요. 6이 12 곱하기 5팩토리얼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0이 앞면 앞에 오는 게 이런 경우도 있더라. 2개 더하면 16 곱하기 5팩토리얼이죠. 그래서 결국 얘가 16 곱하기 5팩토리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최종 답은 얘에서 얘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184 곱하기 5팩토리얼 이렇게 가지수가 나올 테고요. K 값을 구하세요. K는 184라고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가장 어렵다고 나와 있지만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죠. 이것도 바로 앞 문제에서 사실 연습을 좀 시켜놨잖아. 합해서 홀수가 나오냐 짝수가 나오느냐, 홀수 더하기 홀수, 짝수 더하기 짝수 이런 생각을 좀 잘 해보면서 경우를 나눠서 저 경우에서 이 경우 차근차근 나눠서 들어간 숫자 같은 거 헷갈리지 말고 잘 풀면 비교적 쉽게 또 이것도 문제가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공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이 다음 단원이 이제 우리가 행렬 공부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행렬이 처음이죠. 행렬이 그렇게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심오도 있는 어려운 내용은 사실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행렬은 보다 쉽게 아마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큰 부담 갖지 말고 계속 열심히 한번 공부해 봅시다.